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을 함께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사연입니다. 저와 동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동수네가 저희 동네로 이사 왔을 때 그 애는 어딘가 모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죠. 반 아이들은 전학생이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선생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급식 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동수에게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렇게 시작된 우정이 어느덧 반백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배야, 내가 그때 말 안 걸어줬으면 난 아직도 혼자였을 거야. 동수는 술만 마시면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나왔고 대학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주말마다 만나 축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의 결혼식에 축의금 대신 축가를 불러주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같이 기저귀를 갈아주며 서로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함께 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은 봉급에 새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모아둔 재산이라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뿐이었죠. 반면 동수는 대학 졸업 후 금융권에 입사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더니 40대 중반에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자신만의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말렸지만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 어느새 제법 규모 있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죠. 영배,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제 정년 퇴직을 1년 앞두고 동수가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아내와 둘이서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그냥 아내랑 여행이나 다니려고. 퇴직금은?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은 들었어? 동수의 질문에 저는 머쓱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 보니 재테크에는 문외한이었거든요.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적금 넣는 게 제 재산 관리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지. 퇴직하면 퇴직금 관리 내가 좀 도와줄게. 요즘 노인 상대로 하는 금융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퇴직을 하니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몇십 년 매일 출근하던 삶에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가 천년 같았고 무엇보다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했죠. 인터넷에 노후 재테크를 검색해보면 정보는 넘쳐났지만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배야, 내가 진짜 도와줄게. 내 퇴직금이랑 저축한 돈 얼마야?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 그동안 모아둔 적금 1억 8천, 거기에 아이들 결혼시키고 남은 전세돈까지 합치면 약 5억 정도였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계약서 작성하자. 내가 너희 자산관리사가 되어줄게. 동수는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대신 수익의 10%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자산관리사를 쓰면 더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기에 저는 오히려 감사했죠. 이 계약서는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 사이에는 그냥 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이야. 동수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 동수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노란색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저의 재산 현황과 투자 내역이 담겨 있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서류에 적힌 주식명이나 펀드명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적힌 총 자산 가치는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동수야,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5%씩이나 수익률이 나네? 그냥 기본적인 분산 투자야. 영배, 넌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존에 초점을 맞췄어. 동수의 말대로 저는 큰 욕심 없이 적당한 수익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덕분에 저와 아내는 걱정 없이 소소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하고 제주도 여행은 어땠어? 아주 좋았지. 너 덕분에 우리 노후가 이렇게 편안하다니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랑 나랑 뭔 사이야. 30년이 넘는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반백년 가까이 이어온 우정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신뢰, 그것이 저와 동수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갈 순 없는 법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동수에게서 몇 주째 연락이 없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보고서를 들고 찾아오는 동수였기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마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제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배 씨, 저 민지예요. 동수 와이프. 동수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에 제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갑자기 30년 지기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민지 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동수가 어떻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동수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겠지만 그날만큼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다리를 떨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몇 번이나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저씨,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럼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그 타일 운전기사분의 배려 덕분에 저는 2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화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핏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영배 씨, 어떡해요? 동수가. 갑자기. 민지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동수는 평소에 건강했잖아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수는 전날 저녁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말하더니 그대로 식탁에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119에 실려 응급실로 왔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은 수술은 했는데 며칠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혹시 돌아와도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가족분들이신가요? 저는 환자 아내고요. 이분은 환자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김동수 씨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혼수 상태에 계시고요. 이런 경우 보통 의식 회복까지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평소 건강하셨고 발견 시점부터 수술까지의 시간이 빨랐던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텐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저와 민지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병원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지 씨, 혹시 동수 회사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어제부터 계속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어요. 특히 투자 관련해서 급한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민지의 말에 저는 갑자기 제 재산 생각이 났습니다. 동수가 몇 주 전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던 기억이 스쳤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 얼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좀 도울 일은 없을까요? 회사 일도 그렇고.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해요. 동수가 회사 일을 너무 혼자서만 처리했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영배 씨는 동수가 항상 신뢰했으니까. 혹시 회사에 가서 급한 서류들 좀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친구의 얼굴을 잠깐 보고 나온 후 동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차렸을 때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 꽤 큰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들 동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김동수 대표님의 친구 박영배입니다. 부인의 부탁으로 왔는데 대표님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저를 동수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담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다고 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사무실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어지러웠던 대학 시절 자취방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한 모습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이 어제 처리하시던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주에 결정해야 할 투자 건들이고요. 비서가 책상 위에 몇 개의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대충 훑어보았지만 솔직히 말해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모두 제게는 낯선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박영배 씨의 자산 관리 서류도 찾으시나요? 비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죠? 대표님이 항상 영배 형님 서류는 특별히 관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금고에서 가져올게요. 비서는 사무실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고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제가 매달 받던 그 익숙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최신 보고서예요. 대표님이 지난주에 업데이트 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동수가 직접 이 봉투를 들고 와서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텐데 말이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제 재산은 제가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회사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이 없는 동안에 부사장님이 임시로 업무를 대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대표님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비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회사가 얼마나 동수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재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을 나오기 전 저는 동수의 책상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학 졸업 직후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앳된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대표님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회사도 그렇고 영배 씨도 많이 걱정하시고요. 비서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동수가 매달 가져오던 노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안에 적힌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제 노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꼼꼼하게 정리된 자산 현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 5종, 채권 3종, 그리고 2개의 부동산 펀드. 이전에는 그저 마지막 페이지의 총액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동수는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대요.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걱정되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동수가 없는 동안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니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금융에 문외한이라 어려워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뭐.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건강도 걱정되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동수는 이런 일을 대비해 아무런 지침도 남겨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동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영배 형님 어서 오세요. 동수의 사무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동수 형님 밑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대표님이 직접 관리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죠. 그 말을 듣자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재산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형님, 죄송하지만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대표님 컴퓨터에 모든 자료가 있을 테니 비밀번호만 알면. 그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수의 컴퓨터 비밀번호라. 생각해보니 동수는 항상 중요한 날짜를 비밀번호로 사용했습니다. 대학 입학일, 결혼기념일 같은 것들 말이죠. 혹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재훈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의 친구시니까요. 하지만 회사 정책상 제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수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우리의 오래된 낚시 여행 사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에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1975만 912.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접근 거부됨. 다음으로 동수의 결혼 기념일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실패. 그의 생일, 아내의 생일, 회사 설립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날짜가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동수가 제 재산 관리를 시작한 날이었죠. 2020-0501. 화면이 밝아지면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형님, 역시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재훈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동수에게 제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니.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바탕화면에서 영배형님 자산이라는 폴더를 발견하고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서였는데 잔액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5억이나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동수가 내 돈을? 그 순간 30년 지기 친구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배 형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요. 재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정확히 5억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번 달 보고서에는 분명히 총액이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엑셀 파일에는 3억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형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재훈 씨, 이 파일 최신 버전이 맞나요? 네, 대표님이 쓰러지시기 전날 업데이트하신 파일이에요. 날짜를 보세요. 파일 수정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동수가 쓰러진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수가 제 돈을 빼돌렸다는 건가요? 30년 지기 친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숫자는 명백했습니다. 재훈 씨, 이 파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엑셀 파일의 다른 시트들을 확인했습니다. 자산 변동 내역이라는 시트를 클릭하자 월별로 정리된 표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다음 달에는 1억, 그리고 지난달에는 3억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총 5억이 정확하게 3번에 걸쳐 인출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우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수가 제 돈을 훔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재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동수에 대한 의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혹시 이 파일들을 USB에 복사해도 될까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의 오랜 친구시니까요. 하지만 회사 기밀이 포함된 파일들도 있으니 영배 형님 자산 관련 파일만 복사해 드릴게요. 재훈이 USB를 꺼내 필요한 파일들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수가 제 재산을 어딘가에 따로 보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씨. 이만 가볼게요.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동수. 그가 정말 제 돈을 훔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5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자산 변동 내역 시트에서 돈이 빠져나간 3건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건 모두 비상자금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자금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른 시트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비상계획이라는 시트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하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동수가 이 시트를 암호화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여러 비밀번호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동수가 종종 저에게 했던 말이었죠. 영배, 우리 둘 사이에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가본 첫 해외여행지여야 해. 우리의 첫 해외여행. 그건 대학 졸업 후 동수와 함께 갔던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도쿄의 한 작은 호텔 이름을 비밀번호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세쿠라 1985. 화면이 밝아지면서 시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배 형님 비상자금 계획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형님의 자산 일부를 별도 계좌로 이전함. 형님께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는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임. 그 아래에는 3개의 거래 내역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전 5천만 원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국채 매입. 두 번째, 이전 1억 원금 현물 구매 및 보관. 세 번째, 이전 3억 5천만 원 해외 안전자산 분산 투자. 그리고 각 항목마다 계좌번호와 보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제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알리지 않고 했을까요? 시트 맨 아래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됨.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있음. 형님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선제적 조치를 취함. 자세한 내용은 직접 설명드릴 예정. 동수는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기 전에 동수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수가 제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동수가 말한 회사의 이상한 움직임과 내부 정보 유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하나의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의심거래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회사 내 몇몇 직원들의 이름과 함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재훈 허가 없이 고객 정보 접근 시도 다수 포착. 특히 VIP 고객방 영배 자산 내역 무단 조회 시도. 방금 전까지 저와 함께 있었던 재훈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재훈은 분명히 제 자산 내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그는 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아래로 읽어 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윤재훈 외부 금융사 GK인베스트먼트와 접촉 확인. 해당 회사는 최근 노인 대상 금융 사기로 조사 중인 업체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설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동수는 회사 내부에서 저를 노리는 금융사기 시도를 포착하고 제 재산을 미리 안전하게 옮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동수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시트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중. 확실한 증거 확보 후 형님께 모든 사실 설명 예정.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비밀로 진행함. 동수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저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쓰러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수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그렇게 쉽게 의심했다니. 그러면서도 동수가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재훈은 아직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동수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파일들을 발견한다면 제 5억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동수가 우리 재산을 지키려다 쓰러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발견한 모든 내용을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재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동수가 미리 알아차리고 우리 돈을 안전하게 옮겨뒀어요. 그런데 동수 씨가 지금 의식이 없으니.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동수를 만나봐야 해요. 하지만 의식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가봐야 해요. 혹시 깨어났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민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둘러 USB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수는 과연 금방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미 동수의 컴퓨터를 뒤져 이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배 씨, 동수가 방금 의식을 되찾았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가 깨어났다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이요. 갑자기 눈을 뜨더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시고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대요. 민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동수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5억 원의 사라진 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파일에서 발견한 내용대로 동수가 제 돈을 지키려 했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재훈의 금융사기 계획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약 30분 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동수 환자 가족분들이시죠?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다행히 신경학적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너무 장시간 대화하시지 마시고 환자가 피로해하면 바로 중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지가 먼저 병실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민지가 나왔습니다. 영배 씨 들어가 보세요. 동수가 영배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수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눈이었습니다. 영배.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수야, 어떻게 지내? 많이 놀랐어. 미안해. 걱정 끼쳐서. 동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수야, 사실은 내 돈 5억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동수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파일을 봤어. 내가 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거. 그리고 회사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동수는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영배는 똑똑해. 내 돈을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 동수야, 모든 걸 알려줘. 재훈이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지? 동수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재훈이? 아니, 영배. 재훈이는 이 일과 관련 없어. 그 친구는 내가 신뢰하는 직원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파일에는 분명히 재훈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럼 그 파일에 있던 내용은 뭐지? 재훈이가 내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려 했다고.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속임수였어. 내가 일부러 만들어 둔 거야. 혹시라도 내가 파일을 보게 된다면 진짜 범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고. 진짜 범인? 그게 누구인데? 동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영배야, 내가 말하려는 게 널 힘들게 할 것 같아 망설여졌어. 하지만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저는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내 아들 민호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마치 뺨을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뭐? 민호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영배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동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 베개를 등 뒤에 받쳐 주었습니다. 6개월 전쯤 민호가 회사로 날 찾아왔어. 굉장히 초조해 보였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도박 빚이 있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자꾸 잃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빚까지 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은행에 다니고 월급도 괜찮게 받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빌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민호가 원한 금액이 너무 컸어. 5억이었어, 영배야. 5억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제 재산에서 사라진 금액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내 자산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내 통장에서 돈을 빼내도록 날 설득하려고 했어. 처음에는 아버지도 허락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달라졌어. 아버지가 알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실 거예요 라고.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동수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자 민호는 내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어. 회사 시스템에 몇 번 침입 시도가 있었는데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민호가 자주 가는 PC방이었어. 설마 민호가 내 돈을 훔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선제적으로 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거야. 민호에게는 시스템 오류로 데이터가 손상됐다고 거짓말했지.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동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쓰러지기 전 민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지. 빚쟁이들이 독촉하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 내가 거절하자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고. 그때 내 머리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방아쇠가 된 것 같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를 협박하고 제 돈을 훔치려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수야, 이런 일을 왜 나한테 바로 알려주지 않았어? 동수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민호를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바로 알려줄 수 있었겠어? 그래서 일단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민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었어. 민호가 도박 중독에 빠진 것 같았거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 저는 갑자기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내 돈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걱정 마. 내 이름으로 된 별도 계좌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비상계획 시트에 적혀 있는 그대로야. 국채, 금, 그리고 해외 자산으로 분산시켜 놓았어. 민호가 접근할 수 없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돈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건강했으면 좀 더 준비를 하고 좀 더 부드럽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수야. 내가 미안해할 일 없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내 돈이 다 날아갔을 거야. 그리고 민호의 문제도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르지. 그럼 민호에게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민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해야겠지. 도박 빚도 해결해야 하고. 영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치료센터 몇 군데 알아봤어. 전문가들이 많은 곳이야. 그리고 빚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동수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려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동수야. 정말 고마워. 동수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재훈이에 대한 거짓 정보는 내가 일부러 심어 놓은 거야. 민호가 혹시라도 파일을 해킹했을 때 의심의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가게 하려고. 재훈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럴게. 저는 갑자기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자백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렴, 민호야. 우리 셋이서 얘기할 게 많구나. 병실 문을 열어 민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잘못을 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사소한 실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앉으렴. 민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구나.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라고? 내가 한 일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야, 민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해봐.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쯤 은행 동료들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액이었는데 몇 번 성공하면서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됐죠. 그러다 한 번에 큰 손실을 보고 그걸 만회하려다 더 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코인이랑 도박까지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다니요. 얼마나 빚이 있는 거니? 처음에는 2억 정도였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지금은 5억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내 돈을 노린 거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동수 아저씨를 협박하고 심지어 아버지 재산까지 노리다니.
저 자신이 너무 끔찍해요. 저는 묵묵히 민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점점 슬픔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니? 내가 한 일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알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겠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동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잖니. 그게 첫 걸음이야. 저는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여전히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를 돕고 있었죠. 동수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배야, 우리가 30년 지기 아니던가. 내 아들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제 모든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동수의 이런 마음, 그리고 아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저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요.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등을 돌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도박 중독 치료부터 받아야겠다. 그리고 빚 문제도 해결해야지. 동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치료센터가 있어. 도박 중독에 특화된 곳이야. 그리고 빚은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민호야, 너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저는 동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수 말이 맞아.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민호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해. 숨기는 것 없이. 그게 치료의 첫 번째 단계야. 민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이제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병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는 다음 주부터 치료센터에 입소하기로 했고 동수의 법률팀 도움을 받아 빚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모든 빚을 제가 갚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책임감을 배우려면 스스로 일부는 갚아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완전히 회복했고 제 돈 5억은 안전하게 돌려받았습니다. 더 이상 동수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조언은 여전히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역경이 진정한 친구를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민호는 6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외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 일은 그만두고 더 작은 금융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낮아졌지만 그중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빚을 청산하진 못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호와 제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알고 이해하는 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함께 식사를 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저 역시 나이 들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고민을 공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동수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의 아내 민지는 항상 그렇듯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우리 네 사람은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다음 달에 빚을 절반까지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부업으로 시작한 번역 일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거든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동수 아저씨. 항상 감사드려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파멸했을 거예요. 동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야. 너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 진정한 친구는 곁에 있다는 것을요. 식사가 끝난 후 저와 동수는 테라스에 나와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고맙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아들까지 잃을 뻔했어. 내가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해 주지 않았다면. 동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맙다고 해. 나도 민호를 내 아들처럼 생각하잖아. 그리고 사실 나도 너한테 고마워. 나한테? 왜? 내가 쓰러졌을 때 너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그런데도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민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잖아.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민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태도를 보면서 저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 어려울 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 동수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어 그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30년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30년도.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을 뻔했지만 그 대신 더 값진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아들과의 진정한 소통, 더 깊어진 우정,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진정한 인연은 그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60대에 맞이한 이 위기는 돌이켜보면 축복이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모두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오늘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 제 곁에는 진정한 친구와 아들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60대에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제게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요. 아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친구와의 우정은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이 닿았다면 주위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